여기 한 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방콕 번화가가 상황이 좋지 않게 된 이유는 한국인들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제가 방콕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10년 넘게 집이라 부른 이 도시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 마리아 산토스라고 해요. 52살이고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봐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이른 아침 아파트 창가에 서 있어요. 방콕의 스카이라인은 예전에는 저를 미소 짓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 상기시켜줄 뿐이에요. 아래 거리들은 평소보다 조용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공기 중에서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때가 기억나요. 몇 주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이 이민자 관련 규칙을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래 나라들은 항상 규칙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은 언제나 이곳 태국에서 큰 의미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K-pop,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공부하는 꿈을 꿔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커피를 들고 TV를 켰어요. 모든 채널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 전화가 울려요. 신문사 사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마리아, 이 한국 이야기 취재해줘. 큰 건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창밖을 보니 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올라서 도시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들이 얼마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나갈 준비를 하면서 신발을 신는 순간 예전에 방콕 곳곳에서 봤던 한국 관광객들이 생각나요. 시장에서도, 사원에서도,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도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 것 같아요. 옆집에 사는 순한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녀는 거리 끝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세요. 마리아, 들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세요. 모든 한국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도시 전체,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관광객만이 아니에요. 학생들, 노동자들, 사업가들, 한국과 연관된 사람들 모두가 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거리를 걸으며 변화들을 느낄 수 있어요. 모퉁이에 있는 한국 음식점은 텅 비었고 한국 여행 전문 여행사는 문을 닫았어요. 마치 방콕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들르니 주인인 녹이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인사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요. 마리아, 사람들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여요. 이건 단순히 정치나 이민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 직업, 꿈에 관한 문제예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항상 강했어요. 이제는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전화가 다시 울려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오후 2시에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있어. 늦지 마. 깊은 숨을 내쉬어요. 이건 쉽지 않은 취재가 될 거예요.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 작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게 보여요. 그들은 태국어와 한국어로 된 피켓을 들고 있어요. 태국인을 공정하게 대하라. 라는 글귀도 있고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글도 보여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그 무리에 다가가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해요.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녀가 말해요. 한국을 정말 사랑해요. 제게는 제2의 고향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우리를 모두 법을 어기려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어요.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적으면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대변하는 것임을 깨달아요. 이 위기는 단순히 정부나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신뢰에 관한 이야기, 두 나라 간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에요. 두 나라의 미래와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해가 하늘 높이 떠올라 그 열기가 도시를 내리쬐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껴요. 이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자로서 제 임무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지만 태국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단순히 사실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깊은 숨을 내쉬고 대사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요.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그 일을 할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저는 방콕 거리를 걸으며 마치 유령 도시를 걷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언제나 활기차던 이 도시가 이제는 텅 비고 슬퍼 보였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제 친구 솜차이의 식당이 보였어요. 원래 사람들로 북적이고 매운 한국 바비큐 냄새로 가득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곧 문을 닫을 것처럼 보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리아, 왔구나. 솜차이가 말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 친구. 전혀 좋지 않아. 저는 텅 빈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았어요. 솜차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말해줘요. 정말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겠어요. 솜차이는 한숨을 쉬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직원의 절반을 내보냈어.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 관광객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손님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사라졌어. 저는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거죠? 정말 심각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야. 솜차이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주위를 둘러봐, 마리아. 이 거리가 전부 고통받고 있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보통 사람들로 붐비던 거리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과 간식을 팔던 가게들은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방콕 전체가 이래. 솜차이가 계속했어요. 큰 호텔들, 길거리 음식 장수들, 심지어 툭툭 운전자들까지 모두가 힘들어. 한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그들이 오지 않기 전까지는 몰랐어.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솜차이, 숫자 같은 거 있어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줄었는지요? 솜차이는 핸드폰을 찾으며 말했어요. 어제 본 게 있어. 잠깐만. 아, 여기 있네. 태국 관광청에서 발표했는데 한국 관광객 입국 수가 70% 줄었다고 해. 믿어지니? 70%라니.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70%요? 그건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지. 솜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생기고 있어. 그리고 관광만의 문제가 아니야. 기억나? 시외곽에 큰 공장을 지으려던 한국 회사? 그들도 철수했어. 그 많은 일자리도 사라졌고. 저는 필사적으로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솜차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솜차이의 눈이 슬퍼졌어요. 정말 힘들어, 마리아. 아주 힘들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빼야 하는 가족들도 있어. 내 전 직원들 중 일부는 고향 마을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 여기에는 일자리가 없거든. 솜차이의 말을 들으며 상황의 무게가 제 어깨에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의, 진짜 삶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알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솜차이가 제게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분노야. 사람들이 점점 화가 나고 있어, 마리아.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어. 이게 어디로 갈지 걱정이야. 저는 그의 걱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분노는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분노의 징후를 본 적 있어요? 솜차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제 한국 문화원 벽에 낙서를 봤어. 좋지 않았어, 마리아. 정말 안 좋았어. 저는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메모를 했어요. 솜차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솜차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어요. 잘 모르겠어, 마리아. 난 그저 작은 식당 주인이니까. 하지만 이건 알아,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뭔가가 변해야 해, 빨리. 솜차이의 식당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온갖 정보들로 혼란스러웠어요. 텅 빈 거리,
문을 닫은 가게들, 걱정에 찬 얼굴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위기였고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로 돌아가면서 노트에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방콕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솜차이와 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방콕 위로 황금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이 사랑하는 도시가 다시 활기차고 북적이는 곳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해가 져야 할까? 시간만이 알겠죠. 저는 여기서 지켜보고 매 순간을 기록할 거예요. 저는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면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방콕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며 공기를 무겁고 답답하게 만들었죠. 거리 곳곳에서는 환한 목소리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을 금지하라. 구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든 할아버지들까지 모두가 한국에 반대하는 팻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이제 거리로 흘러나온 것이죠.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고 그 화를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뱅코리의 해시태그가 모든 곳에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죠. 거짓 이야기와 소문들이 산불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각 게시물마다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나아가면서 저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거리는 웃음 짓는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리는 텅 비어 있고 현지 사람들은 힘겨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국 대사관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나 제 눈길을 끌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대사관 벽을 타고 오르려는 시위자 무리를 보았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어요. 멈춰! 강한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들려왔어요. 저는 한 노년의 태국 남성이 시위자들과 대사관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두 팔은 넓게 벌려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친절의 나라이지. 증오의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빨리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 거야? 군중은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끄러운 TV의 소리를 누군가 꺼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강렬한 순간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목에 걸린 덩어리를 느꼈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국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들도 고생했지만 열심히 일했어. 그들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우리 친구가 되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쉽게 버려야만 할까? 군중 속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확실해 보였어요. 몇몇은 팻말을 내리고 다른 이들은 대사관 벽에서 물러났어요. 우리는 화가 나. 맞아. 노인은 말했어요. 우리는 상처받았어. 하지만 재산을 파괴하고 증오를 퍼뜨리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 그건 우리를 더 낫게 만들 뿐이야.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듣고 있었어요. 무너뜨리는 대신 우리 함께 세워가자.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태국의 정신을, 이해와 동정심, 그리고 단결로 강해지는 모습을 한국과 세계에 보여주자. 젊은 시위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 사람들을 금지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경제를 상하게 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리는 화를 낼 권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반응할 책임도 있어. 단지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고 단지 복수를 넘어서야 해. 저는 군중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놀라움 속에 지켜봤어요.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성찰, 질문하는 마음이요. 긴장이 풀리면서 저는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기자증을 보여주며 저는 마리아라고 해요. 기자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아가씨.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줄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를 따라 군중을 벗어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한 면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위는 당장은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의 작은 카페로 걸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아잠프라차가 얼마나 침착해 보이는지 눈에 띄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잠프라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참 많이도 겪었어요. 예전에 외교관이었거든요. 남한에서도 오랫동안 지냈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제가 기사에 꼭 필요로 했던 관점이었거든요. 정말요? 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다음 1시간 동안 아잠프라차는 제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는 태국과 남한 간의 우정에 대해 두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도와왔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보세요. 그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남한이 태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잠프라차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남한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누가 그들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이해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태국에겐 부당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우리에게는 엄격하게 보일 수 있죠. 아잠프라차는 동의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들은 태국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아잠프라차는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저랑 같이 가요. 그가 말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방콕 외곽으로 툭툭을 타고 갔어요. 아잠프라차는 저를 작은 숨겨진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은 태국인과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함께 먹고 웃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이야기예요. 아잠프라차는 제 놀란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부들은 싸우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친구가 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는 한 태국 할머니가 젊은 한국 여성에게 솜땀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 한국 남자가 태국 친구들에게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아잠프라차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똑똑해요. 마리아.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두 나라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환점에 서 있는 두 자랑스러운 국가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더 멀어지거나 서로를 이해할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웃음소리, 함께 나누는 음식, 섞이는 언어들 모두가 희망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아마도 정말로 이건 더 새롭고 나은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비빔밥을 한 입 먹으며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제 기사는 더 이상 분노와 시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게 될 거예요. 바로 이거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잠프라차는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미소 지었어요. 기억해요, 마리아. 그가 말했어요.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목적을 느꼈어요. 저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러 왔지만 대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잠프라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나라 간의 싸움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돕고 싶어졌어요. 저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대신 태국과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함께 협력하고 있는지를 다루었어요. 어느 날, 저는 방콕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태국어와 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 수진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졸업하면 번역가로 일하면서 두 나라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수진 씨의 열정에 저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젊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시 외곽에 있는 새 공장을 방문했어요. 한 대형 한국 기업이 이곳에 공장을 세워 수백 명의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공장장인 김 씨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뛰어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이곳을 선택했어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죠. 저는 태국인 근로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중 한 명인 농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나쁜 소식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김 씨와 다른 한국인 관리자들은 우리를 존중해줘요. 우리는 여기서 큰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정부가 다투더라도 평범한 사람들끼리는 여전히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태국과 한국이 더 가까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나이든 독자들이었어요. 한 편지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70세의 태국 여성 솜차이 씨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적었어요. 마리아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해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는 지수라는 한국 소녀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지만 당신의 기사 덕분에 그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녀를 찾아냈고 50년 만에 다시 대화하게 되었어요. 제 오랜 친구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솜차이 씨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글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어요. 안에는 75세의 한국인 참전용사 박 씨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는 베트남 전쟁 중에 태국 군인들과 함께 싸웠던 경험을 적어 보내왔어요. 그의 글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태국 전우들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함께 위험에 맞섰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이의 갈등을 듣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했듯이 지금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박 씨는 전쟁 중 태국 친구들과 함께 찍은 옛 사진들도 몇 장 보내주었어요.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다음 기사에 박 씨의 이야기와 사진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반응은 엄청났어요. 많은 독자들이 태국인과 한국인 모두 자신들의 우정과 협력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응 중 하나는 태국과 한국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두 언어의 구절을 가르치고 문화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기사에 영감을 받아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세대가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런 우정과 협력의 이야기를 계속 쓰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있던 악성 댓글도 점점 사라졌어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저녁, 저는 한 지역사회 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방콕에 사는 태국인과 한국인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쓴 이야기들을 나눌 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심지어 서로 포옹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태국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 가족 옆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과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해요. 이런 순간들은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기자로서의 제 일이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돕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 모든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방콕의 거리들이 조금 더 밝게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태국과 한국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는 미래를 꿈꾸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의 다리를 하나씩 쌓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바꿀 그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넘어가며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에 큰 갈등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공항에 화난 사람들이나 문제를 취재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그동안의 문제들 이후 처음으로 태국을 다시 찾는 한국 관광객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두 나라 모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태국은 한국에서 몇 가지 좋은 경제 아이디어를 배웠고 관광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몇 가지 규정을 바꿔 태국 노동자와 학생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한국에 오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기 중에 느껴지는 기대감을 느꼈어요. 마치 모두가 큰일이 일어나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문이 열리고 1년 만에 처음으로 태국 땅을 밟는 한국 관광객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걸어 나오며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태국 관계자들은 큰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관광객들의 목에 아름다운 꽃 목걸이를 걸어주며 전통적인 태국식 환영을 했어요. 오랜 친구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저에게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준 지혜로운 노인, 아잠 프라차였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큰 문제를 성장할 기회로 바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건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것, 더 나은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태국과 한국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은 서로 돕고 함께 일할 준비가 된 파트너였어요. 태국 사람들은 한국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의 언어로 단어를 시도해보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웃음소리, 악수, 그리고 많은 사진들이 찍히고 있었어요. 마치 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어요. 한 어린 태국 소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한글로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 소년이 그것을 보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는 다가가서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새로운 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자로서 저는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봐왔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단순히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더 잘 이해하게 돕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대신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었죠. 지난 1년 동안 제가 썼던 모든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태국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태국의 성장을 돕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의 전통을 공유하고 배우는 이야기들. 각각의 이야기는 두 나라가 가까워지도록 돕는 작은 다리와도 같았어요. 아침이 지나면서 더 많은 비행기가 착륙했고 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도착했어요. 그때마다 환영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는 태국 노인들이 젊은 한국 방문객들에게 태국식 전통 인사인 와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 아이들에게 그들의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저는 1년 전에 격렬한 시위를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나쁜 말을 외치던 그 거리들이 이제는 한국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표지판들로